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만들어가고 싶었던 한의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때 번영 프로그램이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의원 원장님들 중에서 경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였습니다. 저도 그 번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원장님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한의원의 성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의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강의든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원장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 잘 나가시는 원장님들은 부원장을 뽑고 평균 환자 수도 하루에 70명 이상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매출도 5천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한의원은 꿈같은 한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환자를 보는 데다가 매출도 2,500만 원을 넘기면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한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될까 하고 궁금해했었습니다. 의식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한의원이 너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의식 공부를 시작한 저는 미국과 독일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코스 동안 한의원을 비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의식 성장 코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의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순수 의식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그것을 현실로 창조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근원이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란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세컨더리는 거기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저의 강력한 프라이머리는 한의원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 많은 세컨더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의원의 위치가 안 좋다. 환자층이 고정적이다. 밖에서 눈이 잘 띄지 않는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등등 한의원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자면 1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출 4천만 원의 한의원을 만든다. 1년 이내에 부원장과 함께 진료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저의 선언에 의식을 집중하고 뒤따라 올라오는 부차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선언만 남게 됩니다. 이 선언에 강력한 확신이 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잠재의식이 되고 실제로 그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저는 놀랍게도 그때 있었던 모든 프라이머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간절하게 상상하고 매일 수첩에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하루에 100번도 넘게 거기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됩니다. 김성호 회장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회사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000억대 이상의 부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그가 상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0번씩 100일간 그 목표를 말하고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형 이상학자인 네빌 고다드도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주의 기운이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생각과 사물이 일치하게 되면 우주에 강력한 진동을 주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상태가 영화처럼 투영되어서 나타난 것일 뿐이며 오직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내가 창조해서 내 세상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이 안 될 때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탓하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탓하는 마음 자체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원이의 숙명이 1희 1비라고 합니다. 항상 한의원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잘 되는 날에는 기분이 좋지만 안 되는 날에는 우울해집니다.
안 되는 날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잘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은 손실 회피 본능이 있어서 어제보다 단 하루가 안 돼도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청이 지은 역행자라는 책에는 이러한 생각들은 클루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클루지란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의 뇌에 심어진 무의식적인 생각 기전을 말합니다. 현대의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인간의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시 시대 때는 사냥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량을 채워도 다음날 그만큼 채우지 못하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생존에 위협을 미칠 정도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채고 뇌의 자동화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의원이 가끔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잘 돼서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큰 위협입니다. 한의원이 안 되는 날에는 좋은 기회로 삼고 한의원을 정비하고 무엇이 문제일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는 사람은 문제점에 집중하며 해결책을 보는 사람은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문제점을 보는데 초점이 맞춰진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많이 기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문제점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반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항상 당연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자아라는 존재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뒤집어 꺾어서 과연 그럴까? 이 생각이 과연 진실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진실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와 같이 생각보다 나의 느낌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내가 꿈꾸는 이상형의 한의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이 끝점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저의 현재를 이끌고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개원 초였던 당시 제가 만들어가고 싶었던 한의원은 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의사로서 훌륭한 한의사가 되고 싶었고 많은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경영자로서 좋은 직원들과 함께 멋진 한의원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인정받는 한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런 한의원을 꿈꾸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저희 한의원의 발전은 계속해서 미완성이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미션과 비전이 있습니다. 미션은 참 편안한 한의원, 참 잘낫는 한의원, 참 행복한 한의원입니다. 비전은 온기, 생기, 활기가 넘치는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파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예민하고 불안합니다. 환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 친절과 온기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원장과 직원, 환자가 모두 행복한 한의원이 되는 것이 저희 한의원의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기, 생기, 활기가 넘치는 한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미션과 비전은 대표 혼자서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고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주 요양병원의 이윤환 대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2개의 요양병원을 인수하셨고 지금도 욕창과 낙상, 신체 구속, 냄새가 없는 사무, 기저귀와 침대가 없는 이탈을 통해서 환자들에 대한 존엄 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존엄 케어의 실천을 위해서 일본의 요양병원까지도 찾아가서 배워왔고 실천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존엄 케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감사 일기를 쓰고 독서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긍정의 힘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 기운은 환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의 사명감을 깨닫게 되고 즐겁게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1분만 해도 하기 싫은 법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지속성이 생깁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은 원장의 몫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는 한의원을 앞으로도 저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상
내가 만들어가고 싶었던 한의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이 11월 17일부로 S24와 쿠팡, 네이버, 교보문고, 명품문고 등에 출간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현재 S24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25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